안녕하세요. 네, HRD 해결사 여러분의 HRD와 관련되어 있는 요구와 또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려 노력하는 강정범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관심이 많으신 영양 진단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양 진단의 핵심은 결국은 행동 지표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네, 제가 스포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또 요점은 그 영양을 어떻게 갖고 있다고 확인할 것이냐. 자,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신입사원이 열정적이다, 열정적이지 않다. 그런데 마침 그 회사의 핵심 역량 중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통 역량 중에 하나가 열정이었어요. 그럼 이 직원이 열정적이다, 그렇지 않다를 어떻게 확인할까요? 거기에 이러한 그 행동 지표를 하나 확인할 수 있다면 확인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근태가 철저하다, 또는 상사의 버거운 업무에 대해서, 버거운 업무 지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행동 지표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을 가진 그런 직원들이 보여주는 특성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 지표가 얼마나 자주 확인되는지,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그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겠죠. 그러나 거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근태가 엉망이다, 또는 상사가 버거운 업무, 또는 야근을 해라, 또는 뭐 주말에 나와라, 그런 등등의 물론 근로기준에 지켜야 되는 상황, 조건 안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을 때에 이 직원이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당연히 영양 진단 점수에 높은 점수를 받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영양 진단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어떤 영양에 대해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 지표와 관련된 행동이 얼마나 강도가 강한지, 또 완결성이 있는지, 이게 그 행동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만 또는 일부만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완결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레벨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본인의 업무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주변 동료에게 미치느냐, 팀에게 미치느냐, 회사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영양 레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나 또는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의 복잡성, 또 희소성, 이런 거, 그리고 노력의 양, 이런 것들이 이 레벨링을 결정하는 데에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큰 이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보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초보자는요, 보통은 다른 사람, 즉 상사나 선배의 지시를 반응하는 정도고요, 이해하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최소한이라는 것은 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는 있죠. 그 다음에 레벨이 올라가면요, 대리 정도 되는 거예요. 대리급. 그런 대리급이 되면은 적용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리 고참쯤 되면요, 과장, 차장급의 그런 그 포스를 풍깁니다. 그러다 이제 더 진급을 했어요. 그럼 이제 명실공히 과장, 자기 업무의 숙련자, 적어도 한 7년, 8년의 업무 경력을 가진 그런 고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죠. 그러다가 여기 이후는요, 정말 개인적인 노력과 조직에서의 지원이 필요해요. 전문가가 된다, 부서장이 된다, 또 창조자가 된다. 창조자급이 되면 그 업계에서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고, 원칙을 찾아내고, 또한 여러 가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통찰을 가지는,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는 창조자의 레벨까지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업무, 우리 회사에서 정말 최고급이고 업계에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창조자 레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행동을, 그 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그 측정 지표를 넣는 방법이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스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스인데요. 보스가 쉬우니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스는 모든 역량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행동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그 역량을 항상 수행한다, 항상 실천한다와 항상 실천하지 않는다 사이에는 이 쭉 스펙트럼이 존재하죠.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역량에 이 행동 지표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바스는요, 그 역량에 특별하게 적용되어지는 그 레벨링이 들어가요. 그 역량을 잘 수행하는 고성과자가 보여주는 5레벨의 행동 지표를 따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1레벨의 행동 지표, 뭐 초보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리고 요 정도는 알고 있다, 그 구체적인 지식 체계,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면 그 역량에만 요구되는 행동 지표가 새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고유한 행동 지표가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겁니다. 자, 특별히 업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라는 것이 동기라는 역량의 이 하나의 정의로 합의가 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동기라는 것을 최고 레벨로 우리 회사에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럼 7점이 되는 거예요. 레벨 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지금 해당되는 행동에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스는 동일한 행동 지표가 적용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변화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점수가 5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런데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끔은 그렇게 한다. 그럼 몇 점? 3점이나 2점 정도의 점수가 적용이 되겠죠. 자, 우리 대부분 현장에서의 역량 지표는, 이 역량 척도는 뭐를 많이 쓸까요? 네, 당연히 보스를 많이 씁니다.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만들어내는데 시간과 노력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보스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역량은 우리 사업을 가늠할 수 있는,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다라고 하면 이 바스의 행동 역량 척도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기적으로 이 바스는 업데이트 시켜줘야 되고요. 여전히 관리에 노력이 필요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의문이 해결이 되셨나요? 역량은요, 결국 재고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역량이 우리 회사에 있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유의해 주시고, 그러려면 뭐가 잘 뽑아져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 지표가 잘 뽑아져 있어야 돼요. 그 역량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행동 지표가 정확히 뽑혀져 있어야 한다. 네. 역량 진단에 대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